자, 이번 제보자는 3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굉음이 들리더니 순식간에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제보자 앞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넉넉히 가다가 갑자기 앞으로 뭐가 휙 지나가니까 아이고,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제보자는 차량을 세우고 사고 차량 운전자를 살피러 갔다는데요. 차량 운전자는 괜찮았나요? 나가 있는 상태로 내리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래 물어봤더니 자기가 휴대폰 사용을 하다가 착각을 했다고. 100km가 넘었으니까 기차가 추돌 했다면 아마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눈을 감은 채 시속 약 90km로 달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휴대폰 메시지 한 통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보자는 대구광역시 삼덕요금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에 차량 한 대가 서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멀리 대신 거예요. 그래서 손이 안 뻗어서. 저럴 때 있죠? 가끔 있어요. 결국 차량 운전자는 문을 열고 팔을 뻗어보지만 이것마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어 보이네요. 아이고, 가면 안 되는데 어디 가세요? 차가 앞으로 주행합니다. 거기 서세요. 거기서. 요금을 계산하다가 뜬금없이 차량이 출발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에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카드를 찍으려고 하다가 이제 피해 두셔야 되는데 뒤에 그대로 두시고 내리는 바람에 차가 앞으로 계속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냥 만약에 차가 계속 앞으로 나갔는데 차가 많았으면 이제 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겠죠. 차량을 정차할 땐 항상 주차 모드에 제대로 기어 변속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정체해야 제2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경기도 성남의 한 교차로 앞입니다. 제보자는 앞에 가는 버스를 보고 경적을 울려 거는데요. 결국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제동이 안 됐군요. 이건 사고다. 그냥 박자 마음의 준비했죠. 그때 당시엔 30, 40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미끄러지다 보니까 이건 뭐 되게 빠른 가속도가 아닌데요. 붙더라고요. 제가 1년도 안 됐거든요. 9개월 정도 됐는데. 다행히 버스에 승객이 많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어렵게 산 새 차가 망가져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다시 보면요. 신호는 제보자 주행 신호입니다. 버스가 신호를 위반한 건데요.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비로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해외 영상입니다. 큰 트럭 한 대가 적재물을 향해 후진을 하죠.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적재물이 트럭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다시 쏙 하고 빠져나오는 적재물들. 솜씨가 기가 막히죠. 그런데 다시 후진을 합니다. 그대로 다시 트럭 안으로 들어가는 물건들. 원래 이 모양으로 실으려던 거였군요. 당신을 진정한 적재의 고수로 임명합니다. 직진 신호에 따라 지금 정상 주행하고 있는 제보자 앞에 트럭이 갑자기 유턴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 당시니까 제가 그 브레이크에 밟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순간에 바로 나오니까 1초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리서는 아마 10m도 안 될 거예요. 아마 화면상에 보시면은 좌회전 유턴은 맨 앞쪽에서 해야 되는데 오른쪽 유턴하는 거 꿈에 생각 못 하잖아요. 진짜.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제보자와 트럭이 사고가 난 틈을 타서 4차로에 있던 트럭들도 유턴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대도 아니고 무려 석 대인데요. 아마도 차체가 커서 정상 유턴을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3, 4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게다가 이곳은 보행자 신호에만 유턴이 가능한 곳인데 신호도 안 지켜졌죠. 직진 신호인데요. 네, 화물차의 갑작스러운 가로막기에 제보자 차량은 결국 폐차까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요. 다음 제보자도 화물차로 인한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는데요. 지금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었습니다. 간신히 피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차가 좀 이상한 형태로 오고 있다는 것만 파악을 했었는데 나무가 하나씩 쓰러지면서 넘어오는 게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때야 인식을 했었죠. 그 바로 옆에 있던 검은색 차량이 제일 위험했던 것 같은데 그 차량도 간신히 잘 피해가지고 3차로에서 달리던 트럭이 커브길에서 그대로 직진을 해버린 건데요. 이유는 뭘까요? 졸음운전이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잘 피해갔지만 만약 한 대라도 정면 충돌을 했다면 그 피해는 아마 상당했을 겁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는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진출로로 빠지는 구간이라 지금 혼잡한데요.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정차에 그때 트럭 한 대가 차들을 그대로 밀고 지나갑니다. 충격이 상당한데요. 자, 후방 영상을 보시죠.
저 멀리서부터 속도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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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져오는데요. 제보자 차량을 다 스치고 지나갑니다. 타셨어요. 여기 밀고 나가는 이것도 거리가 졸음 운전인가요? 상당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운전도 못할 것처럼 막 그러는데 심장이 막 떨려갖고 차 안에 라디오 듣고 있었는데도 부닥치는 소리가 크게 날 정도니까 제 차도 부닥치는 줄 알았어요. 당시 앞쪽에 있던 다른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어유. 뒷차에 받치고 bonet까지 앞차를 열렸어요. 받고 뭐 보닛이 다 열려버릴 정도로 충격이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예. 뭐야 이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는데요.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이게 뭔 세상에 지진이 이렇게 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꿍 소리가 나더라고. 하면서 우지지직 밀고 오더라고. 밀고 앞에 지가 오고 뒤에서 밀고 정신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니 나 죽는구나 싶었지. 정신이 났을 때. 다행히 아주 심하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파손된 차량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당시의 심각성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모든 차로가 통제되고 인근 5km 지점까지 한동안 정체가 삐져졌다는 겁니다. 보셨던 것처럼 화물차의 추돌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차가 한두 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총 몇 대가 부딪힌 거죠? 13중 추돌, 연쇄 추돌 사고입니다. 13중. 기사님이 제가 현장에서 음주측정했는데 음주는 전혀 반응이 안 나왔고 그리고 사고 원인은 자기가 졸았다라고 진술했었습니다. 졸음운전이요. 오후 나른한 시간이고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아마 졸지 않았나 싶고. 안전운전은 모든 운전자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화물차 사고는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찰차 5대가 한 차량을 에워쌉니다. 차량 운전자는 동안에 든 쥐 신세가 됐는데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과의 추격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발단은 수상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경찰이 저희 집에 와서 보니까 불안한데 계속 쫓아요. 제가 쪽집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 자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경찰관한테 자기를 잡아봐라. 그렇게 하면서 신고를 해서 그 운전자가 좀 행설수설하고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좀 위급한 신고였고요. 나를 잡으러 오라는 이상한 신고 전화. 자, 이 화면은 순찰차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신고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따라가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계속 이상한 말을 늘어놨다고요. 말도 못할 정도로 좀 갈증이 나고요. 소변도 마렵고요. 너무 불안합니다. 공황장애 숨기는 것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물을 계속 찾고 계속 행설수설하는 게 정상인 같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뭔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경찰. 근처에 있던 모든 순찰차가 신고 차량을 추격합니다. 앞뒤 옆으로 에워싸는데요. 하지만 문제의 차량은 이리저리 잘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순찰차에 가로막혀 멈춰섰습니다. 문을 열라고 해도 요지부동. 심지어 차를 움직이기까지 하는데요. 경찰이 아예 보닛으로 올라가 발로 유리를 깹니다. 그럼에도 운전자는 내릴 기미가 안 보이네요. 지금 앞유리를 깨고 있는데요. 아니 이 정도로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 유리창을 깨면서 좀 시야를 확보를 못하게 해서. 네, 목이 마르면 바깥으로 나오면 될 것 같은데요. 운전자는 차 안에서 계속 이렇게 물을 찾다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잡으러 와달라고 직접 신고까지 했으면서 왜 그렇게 거부했을까요? 차 안에서는 이런 흉기와 주사기, 아이고, 마약이 발견됐어요. 마약까지 있었어요?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각 상태에서 초조함 때문에 계속 누군가 통화하고 우리 경찰관한테도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나들이 차량으로 붐비는 주말 오후입니다. 지금 검은색 차량이 흰색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다가 실패를 했네. 그 뒤에 공간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약간 무리하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흰색 차량은 비켜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자, 많이 보던 장면이죠. 검은 차 운전자가 화가 나는지 앞차를 계속 따라갑니다. 아하. 창문 내리고 서로 이렇게 욕설을 이제 주고받으셨나 봐요. 예, 욕설에만 그치지 않고 위협 운전까지. 결국 흰색 차량이 멈춰 섰어요. 예.
불안하죠. 여기 지금 도로 한복판입니다. 아, 길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요. 검은색 분은 왜 안 껴주냐, 흰색 차량 분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오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이렇게 양보를 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뛰어들길래 이제 정적을 울리고 옆으로 피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한 1km 정도를 뒤에서 정적을 계속 쉬지 않고 울리면서 이렇게 쫓아오더라고요. 제보자가 내리자 다짜고짜 역사를 잡습니다. 너무 늘었어요. 어깨를 밀치고 뭐 끊임없이 욕설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애들도 있는데 뭐 삶은 계란도 던지고 차에 침 뱉고 차를 때리고 그 정도까지. 차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유. 예, 어린애들이 타고 있는 차를 향해 삶은 달걀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위협한 상대방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요. 네, 제보자가 지금 경찰을 기다리고 상대방 차량 앞에 서 있는데요. 갑자기 차가 직진을 합니다. 제보자가 지금 바닥에 쓰러졌어요. 뻔히 제보자가 눈앞에 서 있었는데 차를 몰았네요. 아유.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허리도 아프고 주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크락션을 울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달걀을 던지고 침을 뱉는 행위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어떤 처벌을 협박죄가 받나요? 성립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차량의 창문이 투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경우는 삶은 계란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 상당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역시 가장 중대한 범죄는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한 행위이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이고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한 행위는 좀 중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보자는 시내를 통과하다가 한 남자와 맞닥뜨렸다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죠? 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남자.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죠? 맨발이네요. 차량을 그대로 넘어갑니다. 아니, 지금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네요. 자, 다음 제보자 역시 도로 위에 불청객을 만났는데요. 예. 앞에 뭔가 지금 움직이죠. 이거 제보자를 가로막고 한참을 서 있네요.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까이 다가오니까 좀 위협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멀리 있어서 그나마 인지를 했지 거기가 가까웠으면은 바로 사고 났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아요. 위험하게 제보자를 향해 인사까지 하는데요. 이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일 이제는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앞선 차들에 맞춰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게 웬일인가요? 아이고. 갑작스러운 충격이 차가 돌면서 2차로에 있던 차량이 한참을 밀려나 버렸습니다. 백미러를 봤는데 뒤에 버스가 엄청 빨리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오지? 내 차 바뀌었네 하는 순간 제 차를 쿵 박았어요. 충돌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박는 순간, 저쪽 하고 나는 순간 제가 그때 기억을 잃었어요. 네, 그 시각 견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더니 제보자의 차량을 추돌합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온 건데요. 견인 차량이 사고 현장으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지만 제보자의 차량은 한눈에 보기에도 파손 상태가 심각합니다. 충격이 컸을 텐데 당시 상황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잠깐 기절했다가 차에서 어떻게 나는지 기억 안 나요, 지금은. 사고 나고 며칠 후에 차를 가서 봤는데 운전석 쪽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열고 나왔지, 제가. 운전석 바로 뒤까지 밀고 들어왔던 버스. 사고 원인은 바로 졸음운전이었습니다. 다행히 버스에 승객은 없었는데요. 졸음운전은 운전자 최대의 적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한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겠죠. 졸리면 반드시 쉬어가십시오. 예. 여기는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제보자는 지금 아내와 함께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위험합니다. 갑자기 반대편에 굴착기가 넘어오면서 제보자의 차량이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하는 그런 공사였어요. 그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버리니까 얼마나 놀래가지고 핸들을 꺾었는데 그냥 완전히 쳐버렸죠. 굴착기와 직접적인 충돌만 없었을 뿐 파손이 심각한데요. 어떻게 과실을 인정하던가요? 사고 나서 바로 그 공사 현장에서 그 굴착기를 치워버렸거든요. 치워가지고 증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속해가지고 그랬다고 막 공사 인부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상대에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공사 중엔 확실히 안전 조치를 취하고 통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다음 제보자는 얼마 전에 차를 수리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차가 잠시 박은 것 같으니까 한번 와서 확인을 해봐라. 설마 뭐 경미한 사고겠지. 글쎄요, 경미한 사고라고요? 누가 그 골목길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을 거고. 이른 아침 제보자의 차량은 집 앞 골목에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때 차량 한 대가 지금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지나던 사람도 놀란 것 같은데요. 심상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전복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골목길 가속으로 인한 사고죠.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그러네요. 영상을 보니까. 골목길에서는 애들이나 뭐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현장 사진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빠르게 달린다면 순간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되죠. 인사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사고가 벌어진 뒤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요. 골목길에서는 반드시 서행운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신호에 맞춰 지금 멈춰서는데요. 잠시 후 차가 움직이는데 보셨나요? 갑자기 달려나온 차량이 흰색 차량과 충돌하면서 차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제보자가 가까이 가서 상태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차량에 있던 운전자는 어떻던가요? 잘못됐는지 알고 꺼내드릴 때 좀 긴장을 많이 했죠. 저 말고도 주위에 공사하시던 분이나 이런 분들도 몇 분 오셨었거든요. 약간 의식이 좀 들어오시길래 앉아 계시라고 그랬죠. 어디 부러지거나 그랬으면 안 되니까요. 사고 원인은 뭐였을까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좌측에서 달려오던 차량의 신호 위반이네요. 교통신호는 생명의 약속이죠.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긴 제주도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멀리 반대쪽에서 차량 한 대가 비틀대면 내려오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속수무책이네요. 순식간에. 알았어요. 진짜 순식간에 그러더니 그냥 빵 하고 부딪히니까 이렇게 그 미끄러지나요? 순간에 네. 3초도 안 걸리듯이. 네, 정말 순간적이네요. 현장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뒤집어졌어요. 사고가 심각해 보이는데 다친 곳은 없었나요? 청년들 뽑아서 에어백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네. 안전벨트는 메고 있었는데 갈비뼈도 나가고 저런. 코도 나가고 손목이랑 손가락이랑 부러지고. 네, 상대방 운전자는 제주도에 놀러온 관광객이었는데요. 초행길인 만큼 서행을 했더라면 이런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었겠죠. 지금 제보자는 출근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나요? 예. 갑자기 중앙 화단을 넘어온 차량이 다른 차를 충격하고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죠. 거기는 워낙 또 큰 길이었고 그 화단이 한 20cm 이상 되거든요. 중간중간 또 나무도 심겨져 있어가지고 한 2시간 이상 그 도로가 정체가 됐었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날벼락을 맞은 피해 차량들. 자,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현재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음주 졸음운전도 음주 졸음운전이요? 조사가 됐습니다. 정지 수치가 나왔어요. 운전자들은 외상은 없는 상태였고요. 사고 충격으로 정신은 좀 안 좋았는데 현장에서 외상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날이 밝았다고 술이 완전히 깨진 않습니다. 네. 음주 운전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숙취 운전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경기도 평택입니다. 제보자는 천천히 올라가 지금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험합니다. 버스에 부딪혀 길 옆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차량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아서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는데요. 제보자는 차 문을 열고 이렇게 기어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속도도 내지도 않고 설설 올라오면서 올리다 보니까 차가 없었어요. 아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그렇게 쳐놨어요.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아이디어 수 없잖아요. 버스가 코너를 돌아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차가 있네요. 저 같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한 번은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씩 확인하고 이제는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겠어요. 신호등이 좀 있었다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런 길에서는 꼭 한 여러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만 같습니다.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는 부모님 댁에 가는 길인데요. 그런데 저 멀리 빨간 원화를 주목해 주십시오. 하얀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듯 싶더니 앞서 달리던 트럭과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제보자는 급제등을 시도했는데요.
하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1차 충돌 후 그 앞에 있던 트럭과 2차로 추돌한 상황입니다. 트럭은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제보자는 안전조치를 위해 차를 세웠다는데요. 블랙박스에서 본 세상을 보니까 항상 나오는 게 그 삼각대를 설치하라고 트럭 쪽으로 달려가서 그랬죠. 삼각대를 그 트럭 뒤쪽으로 설치를 하고 천만다행히도 두 차 운전자는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차가 너목되시니까 위에 매달려 계시니까 조금만 참으시라고 119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계속 안전띠가 아주 보호작용을 잘해줬더라고요. 이번 제보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브레이크 밟는 소리에 속도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면 충돌이네요. 속도를 줄이자마자 왼편에서 빠른 속도로 돌아 나오는 승용차. 중앙선까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나올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졸음운전이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젊은 사람이 아니고 거의 한 70대에 가까운 이 할머니이시더라고요. 이 충격으로 할머니는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슴 통증을 많이 호소했었고, 그래서 저는 옮기기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보니까 아마도 안전벨트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하,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핸들에 가슴을 크게 부딪힌 듯한 할머니는 주변 분들과 119의 도움으로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빠른 속도를 다니면 차를 제어하기 힘듭니다. 커브길에서는 꼭 속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제보자는 먼저 병원에서 만났는데요. 사고 당시 영상을 보니 기분이 어떤가요? 저도 영상을 한 몇 번 다시 보긴 했는데 볼 때마다 진짜 아찔하네요. 이분은 무섭고요. 네, 그날 제보자는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도로는 비에 젖어 있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달리던 그 순간 차에서 기어나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운전자는 그냥 다급하게 뛰어내리면서 괜찮냐고 물어본 거 보니까 뭐 큰 외상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반대편에서 길게 정차 중이던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SUV 차량.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제보자 차량은 폐차되고 말았다네요. 의사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지만 흉부골절이나 아니면은 머리로 그 유리를 치고 나갈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벨트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이른 아침 제보자는 출근하는 길이었는데요. 눈이 꽁꽁 얼어 미끄러워진 도로를 서행해서 가고 있는 그 순간 뒤에서 차량 한 대가 제보자 차를 앞지르더니 방향을 잃고 주유소로 돌진합니다. 언뜻 들어도 큰 사고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 20km에서 30km로 빙판길이라 천천히 달렸어요. 그 전에 한 번 미끄러진 적이 있어서. 근데 뒤에서 늦게 간다고 계속 빵빵거리더라고요. 무시하고 달렸는데 추월한 차였군요. 제 차를 추월하더니 결국 사고가 눈길에서 나더라고요. 저런 추월을요. 사고 차량이 향했던 주유소에 찾아가 봤습니다. 아직도 주유소 곳곳에서 그날의 사고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긴박함까지 느껴지는데요. 그날의 아찔함은 주유소 폐쇄로 TV 화면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 차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내던 차량이 결국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방향을 잃고 주유소로 돌진한 것이었는데요. 주유소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와 충돌한 뒤에 주유기 2대까지 덮치는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큰 사고네요. 저도 가끔씩 항상 빠른 속도로 다니고도 그랬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무섭더라고요. 이제 운전하는 게. 앞에 차가 있으면 항상 조심히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더 조심해야죠. 제보자 차량이 서행하던 이유를 알면서도 결국 추월까지 했던 차주분. 길에서는 안전 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